대표 유형 2번.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습헌법은 수도 이전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 10호죠. 9차 개정 헌법이니까 현행 헌법이 헌법 10호 그 내용 자체, 그거를 형식적 헌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합의도 있어요. 컨센서스도. 이런 것들을 헌법적 사항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스의 존재, 합의의 존재, 이것을 관습헌법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또는 불문헌법, 이런 이름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적 사항에 관한 거,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 가장 중요한 그 관습헌법 사항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모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지금의 세종시 부근을 수도를 그쪽으로 천도를 하겠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을 제정을 했죠. 수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수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왜 그러냐? 왜 위헌이냐? 수도를 바꿀 때는 수도는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 형식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통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라는 체제예요. 경성, 연성헌법의 차이는 일반적인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헌법의 개정 절차가 더 어려울 때, 그게 경성헌법입니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연성, 부드럽다는 거죠. 경성헌법이라는 거는 개정하는데 더 딱딱한, 더 어려운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경성헌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그냥 간단해요. 국회의원의 반만 있으면 되죠. 그날 출석한 사람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다 출석한다면 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말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국회의원 3분의 2, 그리고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2분의 1, 과반수의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1 초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절차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률의 개정 절차에는 국민투표도 안 했죠. 그냥 국회의원도 2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이러니까 이거는 수도를 변경하는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위헌을 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그렇죠,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우리 헌법에 쓰여있지는 않죠.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 사항이다. 사항이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대법원이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의회는 맞는데 대법원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를 부르는 명칭은 국회예요. National Assembly. 이 의회라는 거는 이 국회처럼 생긴 애들을 다 의회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냥 용어죠, 용어. 근데 그 의회의 우리나라 정식 명칭이 국회인 겁니다. National Assembly.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냐 의원이냐 이 말에 의해서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겠죠.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선관위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명칭이 이름으로 쓰일 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3차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5차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3차 개정 헌법의 공식 명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식 명칭은 선거위원회예요. 중앙선거위원회.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냐, 개념을 물어보는 거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번에 다 안 되나? 아, 이렇게. 오케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관행의 존재,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성, 명료성 가져야 되고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밑에 보시면 판례 있는데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것일 것, 그러니까 관행의 존재. 둘째,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만큼 반복 계속성. 셋째, 항상성. 넷째, 명료성. 다섯째, 컨센서스. 그래서 관행의 존재, 관행, 헌법적 사항에 관한 관행의 존재, 계속성, 반복성, 반복 계속. 그 다음에 항상성, 계속 같은 내용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뜻이죠. 명료성,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 인근이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관습헌법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해 폐지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 지금 만약에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수도는 부산이다 이렇게 하면 부산이 수도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 절차 다 거치면. 그런데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말이 굳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수도가 서울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조용히. 그래, 대통령도 부산에 계시고 국회도 부산에 있는데 뭐 우리 수도가 서울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점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6.25 때 부산에 임시수도 차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뭐 위쪽으로 수복이 안 되고 계속 부산에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의 수도는 부산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차피 헌법전에 안 쓰여 있으니까 개정 절차 안 거치더라도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효력을 잃게 되죠. 오히려 수도가 부산이라는 게 관습헌법 사항이 되었겠죠.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즉 2번이 틀렸네요.